근사한 정장 차림에 인물까지 준수한 청년들이 KBS에 모였습니다. 벽을 향해 목소리 높이는 이들은 신입 아나운서 지망생입니다. 10분 전에 주어진 원고, 정확하고 인상 깊게 읽어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필사적이죠. 286번 김기덕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지 제 내면이 부릅니다. 아나운서로. 올해 단 3명의 신입 아나운서를 뽑는데 1,788명이 지원했다니 그 경쟁률이 무려 596대 1. 재수는 기본이요. 3수 만에 합격해도 영광이라는 방송사 아나운서. 이들이 꿈에도 그리는 진짜 아나운서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임수민의 KBS 뉴스타임입니다. KBS ETV 생방송 오늘의 출연자 분장실. 지금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출근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죠. 가장 먼저 준비를 마쳐야 하는 진행자들은 일단 분장실에 도착해서야 잠이 깨기 시작한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셨나봐요. 그럼 몇 시예요? 한창 잠잘 시간이잖아요. 매일 아침 나와도 힘들어요.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잠이 완전히 깨죠. 방송 시작 20분 전 분장을 마친 두 MC가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터라 방송 시작 전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아침 6시 KBS ETV를 여는 오늘의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생방송입니다. 예전에 루마니아에서는요, TV나 라디오 뉴스의 절반은 행복하고 희생당하는 상호. 진행을 맡고 있는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 수십 명의 제작진이 만드는 2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의 얼굴입니다. 야외 촬영 다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끝난 시각은 8시. 벌써 출근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가서 식사하셔야겠어요. 네, 근데 바로 또 라디오가 오늘 출연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어. 오전 10시. 오늘은 KBS 아나운서실 합평의 날입니다. 방송을 많이 거쳤던 선배들께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보시면서 발음이랄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좀 따끔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좀 무섭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합평회는 선후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방송을 함께 모니터해보는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 잘못된 방송 용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날 평가의 대상이 된 이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합평의 자리에선 평소엔 너그럽기만 하던 선배도 사람 좋기만 하던 동료들도 냉철한 비평가가 됩니다. 아나운서실 막내 도경환 아나운서는 합평의 대상이 되긴 오늘이 처음입니다. 상투적인 내용들은 조금은 좀 바꾸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축제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가능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질문이 대체적으로 좀 긴 편이에요. 아까 들어보니까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골대를 맞췄는데 골대 맞췄다는 말을 먼저 못했죠. 그리고 뒤에 그 상황 정리를 다시 한준희 의원이 하시더라고. 아나운서의 구력이에요. 아나운서 고유 영역인데 그걸 캐스터가 못하니까 해설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 해보겠습니다가 더 정중한 표현이니까 경환 씨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 역시 막내인 이현주 아나운서는 한 달 전 KBS 뉴스타임 진행을 맡았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도 긴장된 마음이 감춰지질 않습니다. 아직 뉴스가 내 것이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든 남자한테 물어보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알아서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포병여단 그랬거든요 아까. 일포병여단 그러면 일포를 어떡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일포병여단 제1포병여단을 붙여서 한다든지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이 원주스 원고의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말을 해준 거라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구사될 수 있고 이 원고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색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 그러면 발음에서부터 시선 처리, 태도까지 무엇 하나 틀린 지적이 없으니 그저 열심히 받아 적어 머리에 새길 뿐입니다. 첫 합평이었는데요. 정말 선배님들 앞에서 약간은 벌거벗겨진 느낌이었고 많이 떨리고 또 무섭고 했는데 역시나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합평이 끝난 후에 반맛은 어떨까요? 반맛 없을 것 같아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체할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아요. 아나운서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얼굴, 막내 김소리, 도경환 아나운서입니다. 저희가 자리가 저희 막내들이 다 이렇게 눈깜방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들 오시면 이렇게 인사도 빨리 하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눈치도 이렇게 딱 보고 전화 받아. 네가 받아 이렇게. 참 잘생긴 선배 많은데 왜 하필 자기 앞에 제가 앉았냐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요. 선배 대부분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방송 현장에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지킴이는 언제나 막내 몫이죠. 저 사무실로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다 아나운서실에 100명 가까이 있는데 다 분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내잖아요. 우편물을 나누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귀찮게 여기지 않는 막내의 부지런함 덕분에 수백 통 우편물이 쌓이지 않고 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팬레터 없더라고요. 군부대에서 많이 오네요. 90년대 9시 뉴스의 여자 앵커 하면 이분 아닐까요? 이규현 아나운서. 요즘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중이랍니다. 방송하고 나서 그걸 다시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없고 또 막 뭐라 그럴까 유쾌하지 않은 일인데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또 다음날 오늘 잘못한 실수를 만회하고 좀 더 좋은 질문하려면은 오늘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23년 차 노련한 아나운서지만 여전히 내일의 방송이 오늘보다 나아지길 기대하죠. 거기에다 TV 아나운서 배정 업무까지 맡고 있어 100여 명 아나운서 식구의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답니다. 적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업무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아나운서들을 배당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배정되면은 한 텀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아나운서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KBS 공개홀 출연자 분장실입니다. 황수경 아나운서 뭘 그리 홀로 고민 중인가요? 저 오늘 열리는 만큼 추석 특집인데 이 해마다
이제 명절이 올 때마다 명절이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늘 같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추석 특집만 8번. 그렇다고 누가 지난 방송을 세세히 기억할 리도 없는데 타성에 젖는 것이 스스로 싫습니다. 작가가 써준 원고에만 의존하지도 않죠. 카메라 리허설이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무대 뒤에서 직접 손글씨로 자신의 진행 카드를 빼곡하게 메워갑니다. 드디어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명절하면은 어떤 모습?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진행하기까지 하루 종일 공들여 원고를 준비하고 정리한 무대 뒤의 노력을 관객들은 알아줄까요? 녹화 중에도 관객의 반응, 현장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곡이 이제 몇 개에 따라서 뭐 한두 곡은 굉장히 즐겁게 듣고 이제 제가 나갈 순서의 그 곡을 더 욕심이 들어서 이 느낌을 어떻게 살려서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할까 그 멘트 고민을 해요. 사전 원고 준비부터 방송 녹화까지 꼬박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길어도 즐겁게 일하니까 그냥 지루하거나 사실 힘들 새는 별로 없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조금 진이 빠지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오늘 공연 잘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네. 저 여기 여자 라카 모두가 퇴근한 시각. 이제부터 방송 준비를 시작하는 태희경 아나운서는 매일 밤 1TV 마감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할지 여기서. 오늘 방송은 그럼 몇 시에 있으신 거예요? 저는 마감 뉴스는 보통 12시 20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는 한 9시 50분쯤 화장하고 그리고 조금 뭐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서는 11시 40분쯤 넘어가요. 보도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좀 준비하고 12시 20분에 방송하고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죠. 텅 빈 한밤중에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이는 오늘의 숙직자입니다. 이제 막 11시 라디오 뉴스를 끝내고 잠시 눈을 붙이러 갈 참입니다. 남자 아나운서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회사에서 자야 합니다. 새벽 뉴스와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죠. 지금 주무시면 언제 가시죠? 예? 언제? 주무시면 언제 나오시죠? 이제 한 4시간 정도 자게 되나요? 근데 이게 집에서랑 달라서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또 그래요. 많이 못 자고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 아나운서실. 숙직실에서 막 나온 최승돈 아나운서.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하기만 합니다. 생각보다 늦었네요. 가야 되겠네. 숙직자의 중요한 업무는 새벽 5시와 6시 두 차례 라디오 뉴스 진행입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제 깨 있는 시간이니까 별 일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깨나서 이제 어렵게 와야 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취약 시간대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편집해 놓는 분도 좀 더 예민하고 저희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죠. 5시 라디오 뉴스는 아나운서실 하루 일과의 시작인 셈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북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단 연루 10분이지만 의혹은 일어나자마자 읽어야 하는 뉴스 원고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들에게 간밤에 뉴스를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어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채택됐습니다. 은영아. 지금 지연이가 아침에 내리는 비는 종종 직장인의 출근길을 방해합니다. 아나운서라고 피할 체가 있나요? 차가 막혀 있대. 누군가 길 위에서 애를 태우는 모양입니다. 될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이지연 아나운서가 지금 8시 뉴스 배달하는데 오는 과정에 오늘 비가 오니까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대타를 지금 준비를 미리 시켜놓고 혹시나 해서 이게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시간 엄수는 아나운서의 생명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방송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운서실엔 팀원의 일정을 적어두는 커다란 업무 배정판이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죠. 장기알 모양에 적힌 한자는 각 아나운서를 나타내는 이니셜인 셈입니다. 저 시계 같은 경우, 뻐꾸기 오는 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 9시가 넘어가 있잖아요. 9시 10분이 돼 있잖아요. 저런 경우는 정시보다 15분 전, 20분 전에 땡겨서 뻐꾸기가 울게끔, 뻐꾸기 우는 시간에 미리 가면은 15분 전이 되는 거니까 늦지를 않죠. 그러니까 다 그동안의 노하우죠, 이게 다. 아침 9시, 본격적인 출근 시간입니다. 아나운서 하면 방송에 비치는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곳 아나운서실 안에서는 모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분장 전하고 너무 분장 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군지 약간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시길. 간혹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각자 일정에 따라 방송 현장을 오가는 아나운서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란 어렵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기지만 늘 엇갈린다는 이 두 사람처럼 말이죠. 아나운서입니다. 늘 하지만 오늘도 했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퇴근이에요. 여기는 이제 출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좁은 자와 이제 시작입니다. 좁은 자와 섞은 자의 차이죠. 사실 못 만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오늘은 운 좋게 운기예요. 견우직녀예요. 잘 못 봐요. 잘 먹겠습니다. 아나운서실 앞으로 쿠키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뭔가요? 먹은 사람들은 봉사활동 해야 돼요. 목소리 재능 나눔에 대한 답례품이라는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뇌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갖고 오신 거거든. 한다고? 박영진 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착한 마음이야. 예. 저도요. 밤 10시 스포츠 편집실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그날의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를 내보내는데 프로야구의 경우 녹화 직전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집은 늘 쫓기고 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풍부한 현장 중계 경험이 필요하죠. 편집이 3경기를 했는데 오늘 3경기가 열렸는데 2경기가 아직 편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또 편집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만 보여주냐면은 타자와 아웃 카운트와 점수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애드리브로 붙여야죠. 여기다 실제 경기를 보는 것처럼. 박용택 코스가 아주 좋은데요. 좌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이현권 1루에 화면과 기록을 번갈아 보면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 노련한 진행.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실책이 하나 나와. 현장에서 오랫동안 야구 중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3루자 그리고 2루 주자 박용택까지 들어오면서 2대0. 스포츠가 좋아 야구 캐스터로 자리를 굳혀온 김현태 아나운서에겐 밤 늦은 방송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비 오는 목요일 아침에 만난 얼굴은 정세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자, 아침 일찍 출근하셨네요. 라디오 해야 되겠다. TV에서 자주 볼 수 없다고 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아나운서들이 목소리로 청취자를 만나고 있죠. 라지크. 클래식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려운 발음 문제는 매일 아침 넘어야 할 난관입니다. 여기 네덜란드에 있는 단체 이름이에요.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음악. 외국어로 된 음악가 이름과 작품 제목을 꼼꼼히 점검하고서야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에이, 큐시트 미리 올려놓은 미리 어젯밤에 올려놨을 텐데 제가 못 봐가지고 맨날 다른 연주자들 나오고 작곡가들 모르는 작곡가들도 많으니까 적어야 돼요. 요즘 한글로 다 이렇게 적지.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정세진입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나시나요? 하얀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그 소독차 뒤로 막 정말 앞에 누군가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정한 말투. 이른 아침 그녀의 대화 상대는 바로 청취자들입니다. 라디오는 굉장히 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혼자만 있는 기분이 아니죠. 뉴스 할 때는 사실은 스튜디오 혼자 있었지만 진짜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라디오는 이따가도 뭐 이쪽으로 게시판으로도 바로바로 클래식 이 아침에 누가 들으실까 하는데 많이들 들으시고 또 신청곡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정감 있고 되게 편안해요. 저한테는 네, 라디오는 약간 쉼표 같은 느낌이 강하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방송을 무사히 마치고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아침. 매일 반복되는 라디오 진행이 힘든 날도 있지만 청취자를 떠올리며 한번 마음 다잡아 봅니다. 목요일이라서 좀 너무 몽롱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아침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취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잘 활기차게 금요일을 또 열어드려야지. 수고하세요. 진짜 가세요. 올바른 방송 언어 연구는 아나운서실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글 표현 표기법에 대한 문의 전화만 하루 수십여 통입니다. 어떤 문의 전화인가요? 매주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야채하고 채소하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야채하고 채소 둘 중에 한쪽으로 통일을 시켜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채가 맞는지 채소가 맞는지 좀 문의가 와서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가장 자주 보는 책이 바로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사전에 없는 생소한 외래어들은 그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죠. 아나운서가 바른 우리말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것도 이런 노력 덕분입니다. 똑같은 모차르트의 그 요술피리 중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불러도 조수미 씨가 부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그 정말 예술적인 예술이잖아요. 그게.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서로 그 공감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일 텐데 바로 저희 아나운서들이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방송 19년 차 임수민 아나운서. 우리 악단장님 요새 신인 가수로 아주 또 인기 당신은 일본 인기 가수신데 악단장님 건반 하시고 우리 멋진 총각 베이스 네, 장대현 임수민 씨는 아나운서이기 전에 가수예요. 인기 가수. 이 라디오 청취자에겐 매우 친숙한 진행자입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골든 MC에서 10년 이상 진행한 그 진행자들 여기 황인용 강부자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랑 전에 진행했던 우리 이효섭 씨. 그리고 이제 제가 96년 4월부터 이제 이 프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뒤에 글자는 아직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가성 발굴 프로젝트 10만 가요 전화 노래잖아. 하나 둘 하나. 청취자가 노래하는 동안 여유 있게 손장단에 중간중간 대본까지 챙기니 19년 방송 진행의 연륜이란 이런 건가요? 이웃집 아줌마같이 친근하고 통통 튀는 진행 솜씨에 때로 스스로를 던지는 끼와 열정까지 진정 프로의 모습입니다. 박자를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또 봐야죠.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둘 셋 넷.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여기까지. 가수들이 노래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나운서가 노래를 하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특히 잘하는 날도 참 좋아하시지만 뭐 좀 안 되는 날 더 좋아하세요. 애청자분들이. 그래서 가끔 오히려 좀 어려운 노래를 수미 씨를 더 시키죠. 시키면은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 하시니까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한 정말 애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저희들 망가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리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미 씨가 노래해 드린 게 아주 또 그게 좋아요. 예. 임수민 아나운서에게 희망가요는 14년을 함께해온 연인 같은 방송입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더 키워주고 빛내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몸담고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곁에 남아서 사랑받을 수 있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두는 순간은 굉장히 뭐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녁 시간을 넘어서면 보도국의 신경은 온통 9시 뉴스로 집중됩니다. 김도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리튬이 소금에 조수빈 아나운서는 오늘 조금 일찍 서두릅니다. 사전에 진행되는 스튜디오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슈앤 뉴스는 짧은 뉴스 리포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9시 뉴스의 심층 분석 코너입니다. 서서 진행하면서 자연스러운 연출도 필요한 터라 진행자가 신경 쓸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좀 쉽게 노래로 이걸 소개하는 걸 구해와 봤는데 시청자들 반응이나 어제 했던 뉴스에 대한 반응 같은 것도 읽으면 아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하는 동안 너무 바쁘고 막 시시각각 바뀌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스포츠 뉴스 진행자 엄지인 아나운서가 후배와 함께 스포츠국에 들어섭니다. 다음 주가 휴가라 그 공백을 막내 김소리 아나운서가 메워줄 참입니다. 이건 다음 주고요. 네. 그날 스포츠 뉴스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다 읽어주시면 이건 편에 직접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해요? 네. 시원시원하게 일을 해내는 선배가 후배에겐 대단해 보이기만 합니다. 설렘 반, 긴장 반. 인수인계를 위해 따라다닌 지 오늘로 사흘째. 방송 진행 요령은 웬만큼 알겠는데 실제로 잘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좀 걱정돼요. 제가 목소리 톤이 낮은 편이라서. 나 진짜 낮아. 엄지인 선배 너무 경쾌하게 잘하는데 나 진짜 제가 낮아. 가라앉힐까 봐. 난 낮게 하면 너보다 낮게 할 수 있어. 제 스타일로 하죠 뭐. 혹시
한번 오프닝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아니. 오프닝만 한번. 쑥스러워. 뭐해? 다 쳐다보겠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주에. 북한에 그 와이퍼 있는 거 알지? 네. 승희야, 나 최종 이펙트 하나 줘. 네. 들어가기 직전. 지금 5분 남았나? 네. 그리고 원고 다 못 쓰고 들어왔을 때 진짜 떨려요. 일제강점기. 매일 반복하는데도 방송 직전에 찾아오는 날선 긴장감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붙여줄게, 붙여서. 자, 빨리 하죠. 늦게 들었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편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후계자인 김정은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가 나가는 와중에도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원고를 정리합니다.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네.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한 객도론에서 초점은 미디어 빅뱅 시대. 9시 뉴스가 진행되는 바로 옆 스튜디오. 스포츠 뉴스 엄지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민간에 팔린 뒤엔 9시 뉴스가 한숨 돌릴 때면 그 긴장감은 고스란히 스포츠 뉴스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견학 중인 김소리 아나운서가 더 긴장한 것 같군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넥센과의 원정 경기에서 모처럼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16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서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회 진행의 데이터로 나온 이야기.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하고 좀 많이 쉬어야 돼, 생각보다. 이게 그립이 넘어가요. 방송 중에 후배를 챙기는 여유까지 참 보기 좋네요. 순간쯤에 나오긴 해, 근데 바로 말하면 KBS 간판 뉴스를 진행한다는 중압감은 굉장히 큽니다. 무사히 뉴스를 끝낸 지금이 하루 중 가장 홀가분한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맥주 먹으러 가요. 우리 1TV 제작팀 간단하게. 오세요. 맥주집 와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의 모든 직장인은 금요일 아침이 피곤합니다. 잠이 모자라. 어제 늦게까지 촬영이 있었다는 박은영 아나운서는 아예 잠든 채 분장을 받습니다. 늦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새벽 4시 반. 아유, 일찍도 오셨네. 얼마 못 주무셨죠? 아니에요. 그래도 잤어요. 불편한 잠을 청했을 이형걸 아나운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이 깼습니다. 어느 시간대이든지 열심히 하고 좋은 목소리로 좋은 뉴스 들려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잠도 조금 자고 여기서 남아서 또 숙직실에서 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 뉴스를 갑니다. 고단하지만 즐겁고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람들. 세상을 여는 목소리의 주인공 KBS 아나운서입니다. Long enough to hear those sweet words. What did you say? I just wanna hear those sweet word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